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네. 북한 친구들이 남한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캠퍼스 연애라던가 이런 그런 커플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3개월 전에 지병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예, 이 고성군이 고향이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시고 싶었었겠어요. 근데 바로 앞인데.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고향 땅을 밟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90년대 초부터 대북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 해수로 따지면 약 한 28년간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 5.24 지출로 인해서 대북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는 물론 대박난 상품도 있고 실패본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만갑에 출연했기 때문에 특별히 수업료 없이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북 사업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하작제 회사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산 한약재에 관심이 많았고요. 왜냐면은 저희 나라와 같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약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산 한약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광명성 총회사를 이제 접하게 됐고요. 광명성 총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한약재 상담을 하게 됐는데 광명성 총회사는 유일하게 남한 사람을 만나도 좋은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광명성 총회사를 통해서 북한산 한약재를 수입을 하게 됐고 그때는 무역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예,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명성 총회사는 중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죠. 만난 중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중국 지역에서? 그건 이제 조선족 그때는 이제 조선족이 개입이 돼서 연변에서? 예예 아니죠 북경에서 북경이요? 예예 북경에 있는 조선족들이 개입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많은 사업도 다 이제 제안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진열돼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제안을 받기도 하고 물론 뭐 술 종류는 선물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북경에서 네. 1층에는 식당, 2, 3층에는 샵을 하자. 1층에 이제 남쪽에서 온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2, 3층으로 유도를 해서 저런 제품을 보여주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하자는 거예요? 북경에서요. 북경에서. 많이 되네. 많이 되네요.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네. 예,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런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 그러네요. 제가 참 이거는 참 여담인데요. 그 단둥에서 이제 북한 측 파트너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술 좀 자리가 연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상태가 배가 너무 소화도 안 되고 막 설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술을 못 먹겠다 하면서 피하니까 갑자기 그 흰색 약을 뜯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 이거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니까 먹어. 근데 사실 좀 조금 찝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방을 안 받은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성의를 봐서 제가 이제 뜯어 먹었는데 정말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나. 예, 아 그래서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술자리를 무난하게 이어 나갔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날 그 약을 똑같은 걸 한 20봉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아래 동네에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판매가 가능한지. 혹시 이 중에 있어요, 그 약이? 그거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오가피아? 아닙니다. 그쪽에 흰 봉투에 작은 네모난. 이거. 예예. 디아페프신이라는 건데 디아페프신. 어린이 소화 효소제로서 소화불량을 비롯한 소화 기능 장애에 쓴다. 어린이 소화제구나. 아, 지금 그 테이블에 뭐 별게 다 있네요. 별게 다 있어요.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크고.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부민지. 예, 그거는 저 북한에서 자생한 상황버섯입니다. 이렇게 커요? 예, 그좀 그렇게 큰 것이 많이 없는데 예, 저희가 그거는 특별히 큰 게 나와가지고 예, 저희가 보관하게 됐습니다. 와, 제 머리만 한데요. 머리가 두 개만 해요. 그래? 다행이네. 저 가격은 얼마 정도에 팔려고? 저거는 가격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봤어요. 예, 귀한 겁니다. 큰 건 많이 없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저기
조선 예술 영화 꽃파는 처녀 씨. 그거는 저기 제가 저 꽃파는 처녀에게 탈북 미녀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네. 그거는 정식으로 저한테 국내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친 영화라고 그래요. 네. 소리와 찬바람이 산악도 해고 봄과 함께 피는 꽃을 어머니 세대 때. 예예예. 그래서 국내에서 한번 유통이 가능한지 제안을 한번 받은 상품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게 이제 성게알입니다. 어? 예예. 아, 성게알이네. 여문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운단을 성게알을 운단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식 표현. 아 그래요? 이거 곰뼈 술이라는데 이게 진짜 곰뼈술 저거 신기하다. 제가 그 유럽 가기 전에 있었던 오량종합식당이 저런 거였거든요. 밑에는 식당으로 밥 먹게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 저렇게 있고 뭘 파는 거 엄청 많았어요. 더자기, 그림 저런 것까지, 약품까지, CDR까지 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개선문 보고 와서 밥 먹고 올라와서 쇼핑하면서 사갈 수 있게 화장품도 있었는데 저희가 유럽 나갈 때 저 봄뼈술을 가지고 왔었어요. 곰뼈술을. 유럽 식당에다 넣고 팔라고. 저거 진짜 힘들게 가지고 가다가 다 깨버리고 막 그렇게 겨우 가져갔는데 누구도 안 샀어요. 유럽인이 곰뼈를 쓰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뭐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무궁무진하게 안 해본 게 없으시네요. 네. 이번에는요. 네. 권대현 씨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베스트 3를 꼽아보셨다고 합니다. 야,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김일중 씨 첫 번째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봐. 자다가도 벌떡 온갖 참이 있다. 바로 뱀이네. 고추냉이. 뱀이다. 뱀이지, 뱀. 뱀이다. 뱀이지, 뱀. 한약재 백봉령인데요. 자, 선생님 한약재로 대박 나신 거예요? 예. 그 백봉령은 사실 약방의 감초보다 더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 백봉령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제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진정 작용 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 쓰이는 약재입니다. 이 가격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매 가격으로 키로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구매한 거는 대략 한 6천 원 정도에 대박입니다. 그래서 키로에 6천 원이요? 그럼 엄청 버셨겠어요, 저걸로. 대박인데. 먼저 시킨 거?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걸로 얼마를 한 8억 정도. 이걸로 8억을. 그럼 몇 톤을 가져오신 거네요? 양이 제가 꽤 많이 했죠. 뭐 100 몇십 톤, 거의 한 200여 톤 가까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8억이면 더 큰 돈이잖아요. 예, 예. 그때 돈을 그 정도 많이 벌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들어올 때게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저 백봉용, 뭐 송악가루, 뭐 산토도 이렇게 많이 넘어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때. 야, 야, 이제 들을수록 대박인데 우리 성영 씨가 북한에서 이제 밀수점 했잖아요. 네. 혹시 북한에서도 이제 백봉액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요. 약초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보낸 약초들이 저 선생님한테 다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네. 그러니까 왜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걸 막 캐고 홍인이 뭐니 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중국 사람들한테 보내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분들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 이제 저 백봉령을 캐라고 이제 외화벌이 과제를 줘요.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이제 3kg씩 이제 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바치면 이제 그런 그 밀수꾼들이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중국 쪽에다 파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미공급 때 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식량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저런 걸 캐다가 이제 팔거나 이러면 밀가루로 이제 바꿔주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약재들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산으로 하게 되면 북한 인민들이 산으로 가고 중국에서 바다로 하게 되면 바다로 가고. 아니 근데 이게 지역마다 나오는 게 틀린 거면 저도 백봉령은 처음 봤고 우리 장안도에서는 창출 그다음에 창출 많이 캐고 그다음에 둥글레 둥글레 정말 많이 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둥글레 창출 캐가지고 이제 그 말려서 또 그것도 예쁘게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게. 야. 그래서 많이 바쳤던 것 같아요.
저는 약초는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캐봤습니다. 근데 저 백봉령이랑은 처음 봅니다. 근데 저거 이제 보니까 저거 소나무 데서 많이 나는데 우리 자체가 소나무는 옛날부터 바다 옆에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산골이니까 소나무가 진짜 듬성듬성이니까 저런 건 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백봉령은 이제 그 한경도 이제 고산지대에서는 저게 거의 안 나오고 대개 평안도, 황해도, 따스한 이런 지역 솔나무 쪽에서 나오는. 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식으로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양식으로? 북한에서는 100% 자연산. 바로 뭐지? 술. 전복 내장입니다. 전복 내장. 전복 내장. 제가 이제 전복을 약 40톤을 단독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산 냉동 전복입니다. 가져와서 이제 그 자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단독에서 이제 삶아가지고 선별을 해서 가져오는데 저 내장을 이제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1kg씩 블럭으로 얼려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복은 참 잘 팔았어요. 그런데 내장을 저희가 가락동 시장에다가 이렇게 저 한번 샘플을 줘봤는데 처음에는 3만 원 정도에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4만 원, 최종적으로 5만 원까지 아주 고가에 팔게 돼서 와. 그거로 뭐 한 1억 한 5, 6천 정도. 이야, 되게 쉽게 얘기하신다. 저는 저보고 전복 먹을래 내장 가져갈래 하면 저는 내장 가져가요. 이거 아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내장 가져가요. 내장이 맛있구나. 저도 이제 이만갑을 하면서 북한 전복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에 전복이 좀 많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전복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워낙 북한에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젖은 그 생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말린 거를 전복이라 안 하고 생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게 며칠 후면 이제 중국으로 팔려는 나가요. 근데 언니랑 우리랑 너무 먹고 싶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에 며칠 동안 그거를 이제 불궈 놓다 보면 그게 이제 꽃처럼 이렇게 활짝 펴요. 그러면 그때 송송 썰어가지고 각종 야채 넣어가지고 무쳐 먹었던 기억이 나요. 북한에 이제 그 자연산 전복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복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복이 다 중국적으로 밀수가 돼요. 최근에는 양식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식 된장 저게 예,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 된장은 이제 98년도부터 그 된장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 식당에서 먹어본 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된장은 이제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조선 토종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그 어떤 변형되지 않은 뭐 그런 콩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황주, 황해도 황주에 이제 저희가 계약한 그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산한 그 된장 매주 그거 그다음에 저런 된장을 이제 저희 회사에 들여오게 됐는데 5.24 이후로 그 북한과의 교역이 끊어졌을 때 된장은 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효자 상품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남들이 못할 때 또 저희가 이제 품목이 없을 때 유일하게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고 경영을 해주게 된 효자 상품. 이제 일단은 소금이 이제 천일염입니다. 근데 천일염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제 염전을 잘 갖고 오는 데가 연백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임진강 민물이 내려오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강화도나 그쪽에서 보면 전면에 있는 그 염전인데 그 연백지구 소금과 그다음에 토종콩을 사용한 거죠. 개량되지 않은 조선 토종콩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수한 맛이 더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집된장 맛을 좀 배가시킨 그 구수한 향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거의 만들어 보면 비슷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저거 드셔본 분들이 맛있다고 하던가요? 아, 예. 저희가 진짜? 이제 마트에서 한때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실향민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제 몇 분 전화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가 해준 맛과 같은 똑같은 맛의 된장을 먹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정말 제가 좀 가슴이 참 먹먹한 적이 있어요. 실향민이시네. 이 토장이란 어떤 것인가? 이 토장이란 말만 해도 이 구수한 흙냄새가 물씬 풍겨오지 않습니까? 이 토장은 콩을 기본 원료로 해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발효식품으로서 이 토장에는 콩에 있던 단백질과 기름질,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용량가는 100g당 약 648kj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장에는 항산화 물질인 펩티드와 아미노산, 멜라노이딘, 이소플라본, 사포닌, 토코페놀 등이 풍부히 들어있어서 정말 이상적인 건강식품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권 대표님 이렇게 지금 된장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거 계속 한번 해보실 마음 있으세요? 예. 그 된장 음식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네. 만약 이제 앞으로 그 남북 관계가 잘 된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된장 음식 전문점도 해보고 싶고. 한국에서요? 어디서? 아니 평양에서. 왜 평양에서요? 평양이면 이제 평양에서도 하고 평양에서 성공하면 이제 자연히 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1호점은 거기다 둬야 되는구나. 그렇죠. 평양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북한. 그다음에 이제 개성을 제가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봤는데 개성에 이제 한옥마을 같은데도 그걸 어떻게 잘 살려서 그 상황 그대로 뭐 어떤 푸드코트 형식으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좋네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상황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90년 초에 94년인가 그런데 콩나물 콩을 이제 그 북한에서 40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콩나물 콩이던 콩 종류는 맞네. 이 관세가 거의 600%에 가깝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왔는데 관세청에서 통관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세관에서도 이걸 통관해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통일부에서는 다시 농림부에서는 AT센 유통공사로 계속 돌고 돌아다가 결국에는 제가 통관을 했죠. 그걸 통관하고서 관세청 조사과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받았어요. 야, 이게 그 농민보호 관련된 거 때문에 사실은 이제 FTA 관련해서도 콩만큼은 되게 관세가 셌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통일부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정이 된 거죠. 남북 교류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관세가 일정 부분 30%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통일부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을 해올 수 있는. 뭐 승인을 받으면 관세 조금 내고 갖고 나요? 아니면 관세를 안 승인을 내고 받으면? 가죠. 승인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혹시 뭐 기억나는 또 다른 위기의 순간 없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염장 낙지라고 그래서 낙지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오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참 이 염장 낙지는 제가 최초로 이제 북한과 상의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낙지젓이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만 가격이 비싼데요. 그럼. 이게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라인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단독에서 제 밑에 일하던 조선족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낙지를 저희는 소금에 절여왔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아예 낙지젓을 다 먹은 거예요. 젓가락 완전히.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대북 사업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복분자라는 거는 아마 그 정력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한약인데 이거는 사실 한 2, 30톤 정도가 필요한 우리나라 양이에요. 그래야지 가격도 일정해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양이 많아져가지고 고생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 재고가 밀리면 이거 복분자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죠. 써먹기도 애매하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건 그 가격이 폭락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왔길래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한 60톤 정도 했는데 그때 뭐 거의 100여 톤 넘게 어쩔 수 없이 60톤 가까이 제가 소비를 해줬는데 상당히 그것도 고생하고 팔았죠. 그 양이 많은 양입니다. 그거 적자 보고 팔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그렇죠. 적자를 보고 많이 팔았죠. 그리고 또 키운 게 없어. 저희가 이제 또 냉동 문어를 일본에서 그 북한 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물건을 제가 80톤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게 문어가 20kg 블럭, 10kg짜리 블럭이 2개인데 10kg도 안 나오는 거예요. 녹여보니까. 아이고. 왜 그래? 문어 자체가 품질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팔고 계속 냉동 장국에만 나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집에 TV를 보는데 스페인에서 문어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삶아서 이제 자숙해서 먹는데 거기는 뭐 통에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먹길래 스페인에서 이제 라스팔마스에 한국인 선장분을 한번 찾아가지고 우연히 연결이 돼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80톤 전량을 넘기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키로에 3.2불 때 사왔는데 팔 때는 저희가 1불에. 아이고. 야.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준비 중이신지 아니면 생각 중이신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평양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아바이 순대를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국도 아바이 순대를 저희가 국내에서 아마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대박 상품이 되지 않나. 실제로 맛있었나요? 아주 맛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아바이스인데. 달라요? 뭐 품질이 다르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아, 완전히 달라요? 예, 아주 맛이 틀리다고. 두 번째 또 있다고요? 이제 조개 종류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나는 조개탕이 사실 그 우리로 말하는 모시조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생합, 백합이라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맑은 탕을 만들어서 아,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트로트 식품 하면은 그게 이제 해장국 대용으로 상당히 많이 그 대박 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미 그런 거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단독에서. 예. 대련이나 단독 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제 남북 이제 북남 관계가 좋아져서 빨리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제 60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재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통일부로부터 접촉 승인을 받아서 김일성 종합대학 측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멋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된다면은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북해서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신 회장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요. 일단 4일 동안의 이제 일정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첫날에는 가서 남북 교류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민간 교류의 첫 시작으로서 남북 대학생들 간의 그런 평화문을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좀 서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저희가 고조선과 이 고구려의 그런 유적이 북한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서로 간에 뭔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실 거예요?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통일부에 저희가 접촉 승인을 할 때 계획을 냈을 때는 경의선 육로로 이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사실 북한 김일성 대학교에 이메일과 팩스를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팩스 같은 경우에는 발신할 수 없는 국가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이메일로는 진행이 되어가지고 3시간 전쯤에 이메일을 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일금 뜬 거잖아요. 대학은 인터넷이 되는구나. 여기 신 회장님 다시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경비 지원하시겠다는 분이 생기셨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예행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인사 좀 나누세요. 옆에 계십니다. 예. 악수라도 한번 하세요. 악수라도. 선생님 신재훈입니다. 야, 이런 일, 김기석 기자님,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정말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 어떠세요? 야, 멋있죠. 자유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현재 김일성이라는 딱지를 들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한다는 거 도전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적극 도와줄 수 있어요. 야, 보시면서 실은 많은 분들이 아유,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똑부러지게 정말. 예,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어쨌든 저 명문 상하탑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 멋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훌륭한 계획을 짜게 된 거예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선수단이 교류를 하고 또 예술단도 뭔가 서로 교류를 하는 와중에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 서울대학교에도 평화의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부나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서울대. 만약에 현실로 나타나면은 되게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 같은 게 우리
명문대학교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교 만나는 게 우리 이만갑 식구들을 생각했을 때 이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북한 친구들이 남한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약에 서울 대학생들과 북한의 그 김일성 종합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교류가 있어진다면 조금이나마 또 이제 캠퍼스 연애라던가 이런 그런 커플들이 많이 탄생하면 벌써 CC를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북한의 역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주는 역사는 엄연하게 틀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마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셔서 호칭할 때 그런 용어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충성심이 높아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간 학생들이 이 남한의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발을 같이 맞출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서울대 주의해야 될걸요? 연령대가 맞질 않아요. 맞아. 왜냐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남자들은요. 나 나이 먹었지. 학교 나오고 군대 제대로 공부 다 하고 들어와서 벌써 학교 1학년 들어올 때 시험이 10검이에요. 190명 다니는. 맞아. 나는 17살 때 대학 들어왔는데 내하고 한 학급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27, 28, 29였어요. 그래요? 네. 무조건 그 북한의 간부 선발 원칙이 그 중학교 졸업 남자 간부, 군대 복무, 종합대학, 그다음에 이틀 가는 이건 망고의 법칙이에요. 북한에서는 간부 선발 원칙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은 간부 양성의 최고의 기지이기 때문에. 그럼 뭐 서울대에서도 복학생들 위주로 뽑아서 100명. 들어봤을 때는 25세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 복학생들. 신재영 회장님. 네. 북한의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북한에서 대학 입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재수 있어요. 우학대학 같은 경우는 어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면. 근데. 잘못 알았네요. 이만감을 잘 나오셨습니다. 재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재수하게 되면 무작정 모든 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붙을 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그 재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대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군대를 가던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돼요. 내가 취직하고 싶지 않던 당해서 강제는 내가 취직이 당해 있어요. 그래서 취직 당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시험 볼 때 가서 또 봐요. 그래서 붙게 되면 1차 제 재수가 될 수가 있고 2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네.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일단은 저희가 교류가 된다면은 일단 서로 간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서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라서 확실시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교류를 한다면은 체육 교류를 많이 해요. 좋다. 끝이었다는 거. 서울대학교에는 뭔가 그 운동선수 출신의 선수들도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해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만약에 간다면은 어떠한 정치색을 띠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교류를 하고자 가는 것임을 뭔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기 종목 외에 이게 일부 종목들이 우리 한국에서 즐겨 하는 종목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북한에서만 하는 특색 있는 뭐 윤 끼고 달리기, 발목 굽고 달리기, 무슨 통일열차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를 남남 북녀 같이 이렇게 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 좋고 또 정이 들지 않을까 서로. 안 돼요, 언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이 아니라 동포의 정이 들고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기성 기자님, 혹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본다면 이런 곳을 한번 가봐라. 종합대학 주변에 제일 명물이 명동 국수집인가 있어요. 국수집.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건 종합대학 역사나 같아요. 정말 국수 맛있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종합대학 사람들하고 만나서 진실 구두를 알고 싶다면 종합대학 학생들이 기숙사를 방문하세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문화를 접하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저도 기숙사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천 하나. 서울대 음대 학생들과 미대 학생들이 좀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미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풍경화 그림 같이 그리는 뭐 스케치 같은 게 같이 가능하니까. 그리면 괜찮겠다. 그리고 또 노래, 성악하는 사람들이 비정치적인 노래를 한번 교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교류까지. 신정 학생회장 오늘 나왔는데 북에서 오신 분도 오늘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제가 북에 있는 분들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 유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국제대회를 출전했을 때 북한 선수들이랑 함께 교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뭔가 남북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교류를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되게 분위기도 엄청나게 좋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금강산 여행 매력 포인트를 우리 정윤아 씨와 한송이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민여동생 한송이와 인민똑순이 정윤아 언니 소개해드리는 다시 보는 금강산 역사의 매력 포인트. 지금부터 귀 쫑긋 잘 들어주시라요. 네. 첫 번째, 남북 민간 교류의 역사적인 첫 만남.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처음 시작됐는데요. 출발 예정 시간을 약간 넘긴 오후 5시 43분 28,000톤급의 금강호가 육중한 선체를 부두에서 떼고 역사적인 첫 공식 항해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가 코앞에 두고도 배로 이동을 했지만 2003년부터는 버스, 2008년부터는 자가용을 타고 갈 만큼 남북 화합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관광지입니다. 네, 두 번째. 금강산에서 부활한 황혼 부부의 로맨스. 금강산 관광은 누적 관광객 수만 약 193만 명을 돌파했을 만큼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금강산을 찾은 황혼 부부들의 로맨스 장소로도 화제였습니다. 중년 부부들, 북한에서의 로맨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금강산 기념품 1순위, 둘쭉술에 취하다. 북한의 최고의 명물하면 둘쭉이 아닙니까? 금강산은 남한 사람들이 진정한 둘쭉술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금강산만 다녀오면 북한산 둘쭉술 하나씩은 꼭 챙겨서 남한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남북의 이제 진정한 화합이 이뤄졌던 금강산. 이번 7월 11일이 되면 금강산 관광이 닫힌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져서 날래날래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윤아, 이상 한송이 안내원이었습니다. 금강산 저는 못 가봤는데요. 우리 미남 미녀들 중에는 금강산 다녀온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 저는 저희 부모님이 2번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 금강산 비경. 금강산은 태백산줄기의 북부,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그리고 통촌군의 일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말은 금처럼 빛나고 금강석이나 강철처럼 굳세다고 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의 명산이며 세계의 명산으로서 조선의 기상을 간직하고 있는 금강산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몬수님의 현명한 용도와 크나큰 은정 속에 온갖 문화휴양시설을 충분히 갖춘 문화휴양지로 탐승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져 찾아오는 참관자들에게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대가 그 금강산 고성 앞바다에다가 이제 군사기지를 건설하다니까 이제 자주 거기 나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인상에 남는 거는 장마철에 그 폭포들이 엄청 이제 웅장해지거든요. 이것이 그때 이게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은 적이 이제 그 폭포
소의 기가 다 뺏긴다고 그렇게 말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렀던 노래. 금강산 찾아가자 인천고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자, 이렇게 금강산을요. 어쩌다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이곳을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든 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면서 금강산 가이드를 하셨던 분을 모십니다. 남북 최초 금강산 여성 가이드 1호 김경희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녀조장 김경희 조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금강산의 최고의 명코스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만물산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도착한 이곳은 삼선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4명의 신선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바둑을 두면서 함께 즐겨 논일던 곳이라고 해서 삼선암이라고 합니다. 자, 4명의 신선이라고 그랬는데 왜 3명의 신선밖에 없을까요? 자,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신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선암이라고 하는데요. 혼수를 너무 많이 두다가 금강산의 산신령의 호통을 받고 이렇게 혼자 외로이 쫓겨나서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는 그런 바위라고 합니다. 독선암. 네, 이런 바위죠. 예, 독선암을 보셨고요. 자,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게 되면 와, 험산궂은 얼굴을 한 귀면암이라고 있습니다. 자, 귀면암 이름도 무시무시하시죠? 귀신 귀자에 얼굴 면자를 써서 귀면암이라고 합니다. 잘못하신 분 조심하셔야 돼요. 금강산의 만물산 코스의 지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또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저기 있는 계곡을 따라서 철 계단을 험준한 곳을 올라갈 겁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와, 하늘이 보일 듯한 구멍이 보이시죠? 자, 저게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 하늘문이라고 하는데요. 저곳을 올라가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곳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은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논일다가 간 곳이라고 해서 천선대라고 하는데요. 이슬 내린 천선대에서 화장을 고치기도 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위로 한번 쫙 둘러보겠습니다. 아름다워요. 자, 이곳은 정말 와,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곳이죠. 만물상입니다. 이 천선대에서 바라보는 만물상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왕괴석과 만 가지의 형상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만물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우리 만물상 구경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야호해봐도 돼요? 안 되죠? 이상 선녀조장 김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이드가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요. TV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모집? 예, 아니요.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람선이 들어온다. 그게 몇 년도예요? 98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타이타닉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닉에 홀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무조건 저 배를 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사마다 전화를 다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방송사에서 직원을 모집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다 해서 어디서 하는지 다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내서 제가 대단하시네. 내게 됐습니다. 근데 남성 가이드, 여성 가이드에 대한 구분이 좀 있었습니까? 배 타는 일도 힘든 일이고 산을 매일 올라가는 일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남자만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다가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변을 했죠. 왜 여자는 안 됩니까? 입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었고요. 한 3개월이 흘렀은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공부하셨겠어요. 먼저 이렇게 멘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일긴 남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눈으로 익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익히고 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선배님들이 계셨으니까 이제 옆에서 봤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가 뜨기 전에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 회속선을 타고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금강산을 가서 먼저 답사를 했죠. 답사를 하고 이제 북측의 관리원 분들,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배웠습니다. 배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는 뭐 이제 선배님들이 다 닦아놓은 거에 제가 뭐 붙일 수 있는 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해서 저만의 나름대로의 멘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아 요즘에 워낙에 이제 단체 관광도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깃발 여행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유 시간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혹시 금강산 여행도 그렇게 하나요? 금강산은 통제된 구역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대부분이 실향민 분들이시고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시는 것부터 해서 또는 산행에서 오르고 내리고 계단에서 혹시나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또는 북한의 관리원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또는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또는 그 자연 훼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저희가 끝까지 관광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유관광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도 있는데 네. 특별히 가서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먼저 좀 조심해야 될 점을 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화면으로 보시죠. 금강산 1호 가이드가 꼽은 금강산에서 이것을 조심하라. 비석. 비석? 자, 비석이요? 비석을 왜 조심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딱 처음으로 금강산을 갔는데 그 비석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북한에서는 표식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적비. 네, 사적비 또는 표식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아시잖아요. 김일성 위대하신 뭐 수령님께서 뭐 몇 월 며칠 날 이곳에 방문하셔서 다녀가셔서 뭐 엄청 공기가 좋네, 물 맛이 좋네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게 그 이제 비석 그 사적비 네,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그걸 밟지 마라,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밟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또는 손가락질 이렇게 총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홀짝 뛰어넘었어요. 아, 대박. 건너갔어요. 그게 뭐 문제인가요? 뭐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대박. 하고 싶으면 걷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문제 아니죠. 뭐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는 거죠. 근데 큰일 나네.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앞에 북한 관련분들이 얼굴이 완전 시뻘겋게 변하는 거예요. 눈에 핏줄이 서 어머.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저한테 소리를 탁 친 거야. 경위 조정은 도대체 어떻게 배워본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밟지 말라고 또는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밟았고 손가락질을 안 했는데 탄원급은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이게 김일성이 또는 김정일이가 여기가 앉아 있거나 김정일을 훼손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넘어간 거랑 똑같다. 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얼음 돼가지고 손이 발이 돼도 빌고 등에 땀 줄기가 줄줄 흐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수백 번 더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돌비석 하나 넘었는데 이렇게 혼내요.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 신성시하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또는 눈이 와서 그 표식비 그 표지 안에 이렇게 테두리에 쌓이게 되면은 신발 벗고요. 양말 벗어요. 무릎 꿇고 올라가서 손으로 치워요. 맞아. 거기다 빗자루질하면 안 돼. 만약에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 했을 때 그렇게 혼내요? 아, 저희 그
어릴 때 이제 동상 같은 데 보면 동상 앞에 이제 꽃을 헌화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거기는 이제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거기 가서 닦거나 아니면 헌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상도 못해요. 그 앞에 가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수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저희 때도 학교 때 그 사적비 청소한다고 그 네. 등성걸레랑 무조건 딱 새 걸로 만들어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걸 빗자루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성걸레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닦아야지 빗자루질 했다가는 혼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쫓겨날 뻔한 거예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김경이라는 이름이 북에서 상관이 있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렇게 작가님이 그 가이드분이 김경이라고 해서 혹시 김정일이 동세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름 가지고는 혹시 북한에서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저 이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좋다. 참 좋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있었네요. 네, 또 금강산 관광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다음 거는 뭘까요? 카메라. 이건 혹시 이럴 것 같아. 너무 절벽이 많으니까 카메라를 떨어뜨리면 다시는 찾지 못해요. 카메라를 꼭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금강산 지역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군사 기지가 주변에 많습니다. 군 시설이 많고 군부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가 정박해 있던 그 항 이름이 고성항이었는데요. 그 고성항 자체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기만 해도 포라든지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밖으로 찍는 사진 행위라든지 또는 관광지에서도 형식비를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질을 해서 찍는다든가 또는 뭐 높은 배율로 되는 그런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찍는 행위 또는 북한 관리원을 찍는 행위 이런 일체의 행위가 금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뭐 조심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하시니까. 근데 실은 관광객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기는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호텔이라고 하지만 들어갔을 때 되게 어두웠었고요. 할 게 없죠. TV도 없고, 예, 뭐 밖에 나가서 과자를 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한 6시 되니까 깜깜하니까 이거 뭐 해요 밤새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사진을 찍고 놀았어요. 여자 조장 3명이서 사진 찍고 놀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벽 쪽에 초상화. 김부자의 초상화가 딱 걸려 있잖아요. 방 안에?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김일성, 김정일을 가리켜서 설마 손가락질을 신랄하게 했어요.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우와, 포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다가 야 이거 카메라 이거 찍다가 잘못 혹시나 우리가 필름 이거 압수당하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죽어. 이렇게 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다행이네 이거 딱.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습을 떠올려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팍 찍었는데 그 여관의 그 조도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후레쉬가 자동으로 팍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예. 갑자기 문을 팍 여는 거예요. 노크도 없이. 네, 노크도 없어요. 팍 내려오라. 또 뭐야? 막 간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군인들 쫙 와서 서 있고 북한 최고 관료분들 다 와서 쫙 서 있고. 와 이거 사진 이거 문제 됐구나 하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진기 가져라. 이야. 금방 사진기를 갖고 가서 이날을 어디서 했는지 이날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다행히도 이게 없었잖아요. 주먹 이게 없었고 이게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딱 충성심 놓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버라고 안 하던가요? 그래도? 네, 이거는 고마워하죠. 오히려 당연하죠. 고마워요. 근데 사진을 방에서도 찍으면 안 돼요? 되죠. 방에서 찍고 안에서 찍는 거는 괜찮은데 후레쉬가 터지니까 밖에 외부에 있는 군 시설을 찍었거나 군인을 찍었거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조장님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일단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뭔가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멘트 너무 재밌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북한 사람이 있을까요? 좀
저희가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살짝 속마음을 비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19살 된 그 저보고 언니라고 이렇게 잘 따랐던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향수기라고 하면 향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입술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입술에 빨간 그 쥐잡아 먹은 색 말고 나는 꽃분홍색 색깔이 좋더라. 꽃분홍 진하게 해서 분홍색을 바르라는 얘기인가 이해를 했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분홍색 립스틱을 갖고 싶다는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다. 네, 그래서 분홍색 립스틱 좋아해?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반문으로 물어보니까 언니 다음 항차에 휴가 갔다 올 때 하나 갖다 줄 수 있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마음을 조금 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항차에 또 립스틱을 사서 갖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속담 대표적이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네. 정말 금강산에서는 밥 어떻게 먹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배에서 저희가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싸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 일명 저희가 초창기에는 땡겨 도시락이라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투식량. 어떻게 하세요? 먹었어요. 예, 이렇게 땡기면 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밥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좀 간편하게 이렇게 좋았었던 거고요. 대박. 그럼 어떻게 먹었어요, 거기서? 저희는 관광객분들하고 이렇게 3, 4, 5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가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모여서 먹기도 했고요. 한 번은요, 이제 저랑 친한 관리원 아저씨가 있어요. 경인조장 일로 와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하고 모른 척하고 갔더니 밑으로 내려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곡 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도시락을 열고 있더라고요. 도시락을 개봉을 딱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요? 돼지 그 비계 부분 있잖아요. 뭉텅뭉텅하게 썰어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흑돼지인지 털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와 있어요. 돼지 살코기는 없고 비계만 이렇게 갖고 와서 삶은 건지 구운 건지 이렇게 조금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그을려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뭐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도시락 보여준 게 그래도 북한에서는 귀한 거니까 그렇죠. 먹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비계 도시락은 북한에서 귀한 거예요? 돼지고기가 조금 비싸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안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돼지고기 비계라든가 이런 건 이제 수육으로 삶아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금에 이렇게 살짝 간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사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요. 그때 상당히 어려울 때니까 돼지 그 비계를 싼 것만이라도 반찬을 잘 싸가지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한테 평소에는 정말 된장만 찍어가지고 창피해서 몰래 먹다가 오늘은 내가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나 잘 싸왔으니 대접하고 싶었던 거. 네.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장군님 품속에서 잘 쌉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그래도 그 귀한 도시락 이렇게 건넬 정도면 우리 조장님한테 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왠지 아예 없지 않을 거예요. 그걸 다 하지. 당시 상당히 또 젊고 아름다우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 관련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저 사진이 몇 살 때? 25살 때? 네, 25살 때요. 아이고. 진짜 인기 많았겠어요. 말도 못하게 키도 크고. 인기 최고였을 것 같아. 성격도 좋으시고. 뒤에 남자분은 동료분이시죠? 네, 학교 선배인데 같이 입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같이 살고 계신가요? 나도 되게 궁금했어. 그분이 좋아했나요? 저를 좋아했던 사람은 따로 하나 있었어요. 관련? 북한 분. 누가? 설마 썸 탄 건가요?
저희가 관광을 하고 나면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1일차는 온천욕을 하고요. 2일차는 뭐 서커스 공연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별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커스 공연장에 공연하는 고흥 배우였어요. 개 배우구나. 개 중에 그 원통 굴리기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원통 굴리기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김모 배우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은 그 배우도 저한테 엄지척을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V 하면은 V 따라서 해요. 미러링 효과. 네. 아이고. 미러링 효과. 눈이 맞았구나. 몰래 연애하는 사인이네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를 보고 이제 얼굴을 기억을 하니까 친근감의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이제 관객부터 쭉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해주고 있는데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갔는데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한다는 소리가 신바람 2박사 테이프 사다 달래요. 뭐야? 대박. 아이고. 신바람 2박사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샀는지. 그때만 해도 신바람 2박사 테이프 이제 그 트로트 테이프가 상당히 유명할 때거든요. 네, 관광하시는 일품이었죠. 분들 많이 틀고 다니고 아싸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하는 테이프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사다 달라길래 어머 놀래기도 하고 그래도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와 뭔가 통하는 기분 그런 묘한 감정이 느껴졌었는데요. 실망감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휴가 나와서 테이프를 사서 또 갖다 줬어요. 네, 자기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주더라고. 화장을 로맨틱하다. 네.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우리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김땡땡. 네, 적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어머나. 누구 맘대로. 결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저 결혼을 했고요. 아들이 13살입니다. 어머, 어떡해. 대박. 지금 마음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뭐 어떤 거 없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로맨스는 없었고요. 다만 제가 맡은 버스가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그 친구가 기다려서 그 앞에서 저 버스를 이렇게 보다 더 보이면은 손을 아까 그 실향민하고 이산가족분들이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관광객분은? 네, 이제 좀 가슴 찡한 얘기인데요. 버스 투어를 딱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앞에 버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어디 코스를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버스 맨 뒷자리 제 정면에 두 분이서 이렇게 영정사진을 껴안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마다 또 따라서 어머니 들으셨죠? 아버님 들으셨죠? 이러면서 세상에. 하나하나 또 설명을 재차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3개월 전에 지병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 고성군이 고향이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시고 싶었었겠어요. 근데 바로 앞인데.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고향 땅을 밟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드님 부부가 그나마 부모님은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영정 사진으로 막 아이고야. 진짜 고향인데. 네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셨다라고 하더라고요.